이런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 사기꾼 집단에 초대받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효준아 다 밝으신 걸 보니까 오늘 사기는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만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얼마인지 아세요? 네,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가서 뭐 1억 4천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성장할 것을 미리부터 약 8년 전부터 아시고 비트코인 비공할 때부터 1억 간다 그런 강의를 하셨던 분이세요. 보통 분은 아니시죠. 근데 그분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기회로 지금 오늘 이곳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프로젝트 또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곳에 온 분들 너무 환영드리고 강의는 명청중이 만들잖아요. 핸드폰 모두 꺼내서 무음 설정 꼭 해주시고 중간에 벨소리 울리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이만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할 일이 없으셔서 오신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살짝 손 처음 오신 분? 예.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요. 저는 원래는 좀 아주 다들 아시겠지만 시골 부석에서 태어났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부자에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이 거의 다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다방면에 다 해봤다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이쪽까지 왔는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자리에 혹시 많이 가보셨죠? 가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돈 된다. 여기가 대단하다. 여기가 최고다. 딴 데는 다 거짓이다. 여기만이 돈, 이런 얘기 다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톤코인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러분 떼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 떼부자 되는 거야? 안 되죠. 왜 그래요? 그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는 진실을 잘 분간해낼 줄 알고 거짓을 잘 잡아낼 줄 알아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나 부자 될 거다, 돈 벌 거다 착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죠. 절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의 어떤 순서를 한번 볼게요. 돈의 혁명, 부자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맨 처음에 그 물물 교환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걸 자급자족하기도 하고 서로 교환도 했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뭘까요? 주조화폐라는 겁니다. 두들겨서 만드는 돈이에요. 그때는 그게 돈이었어요. 자기들 원주민들끼리 그게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영역에 가면 이건 돈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만 돈으로 쓰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발전했습니다. 국가가 넓어지고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 주조화폐가 어느 쪽으로 갔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으로 갔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모든 부족, 족속들 간에 연합을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걸 돈으로 쓰자 해서 자기들끼리 또 더 큰 영역의 화폐를 만든 겁니다. 그 화폐를 뭐라고 하냐면 1차 화폐 혁명이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혁명이 또 왔습니다. 제가 왜 혁명, 돈의 발전사를 얘기하냐면요. 돈이 있고요. 이 돈이 다른 돈의 형태로 발전하면 이 안에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물교환을 하던 시대예요. 근데 다음 시대가 주조화폐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주조화폐가 돈이 되겠구나 하면 미리 먼저 그걸 알고 주조화폐를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걸 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부자 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금의 가격이 처음에 얼마였을까요? 처음 거래된 금의 가격이 빵원이었습니다. 금이 빵원이었어요. 한 무대기에 빵원. 왜 그랬을까요? 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금이 뭔지도 잘 몰랐고 금이 돈이 되는지도 몰랐고 금의 유용성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던져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금의 가치,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금이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걸 사람들이 아직도 가치를 모른다면 이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얼마일까요? 빵이에요.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이돈의 시대를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이돈의 시대에 살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요? 카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카드 안 써. 야, 종이 지갑에다 돈 갖고 다니면 쓰면 되지. 무슨 카드를 써. 됐어.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그 카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급되기까지는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써요? 카드를 많이 써요? 카드를 많이 써요. 이걸 먼저 알고 카드사를 만들어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비자 마스터입니다. 걔들은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그리고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출도 하고 있죠. 카드 쪽에서. 엄청난 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돈의 발전 과정 속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면 부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요. 어디 가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금융 박사들이 연구하고 알아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요. 금융 박사들도 모르더라고요. 지가 알고 그러니까 현재 금융은 알지만 미래의 금융을 몰라요. 그럼 금융 박사들이 현재 금융 박사지 미래의 금융 박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미래의 금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코인혁명까지 왔죠. 코인혁명 다음에 어떤 혁명이 올 거냐?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그 다음에 코인혁명, 그 다음에 혁명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부자 되는 거 정말 쉬워요. 저같이 가난했던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최고라고 하긴 그렇죠? 어쨌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어떤 돈의 혁명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미리 감지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똑똑해서 알았나요? 아닙니다. 정보에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정보에 민감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정보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혁명, 이게 1차 금융혁명이죠. 비트코인 혁명 다음에 뭐가 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각종 크립토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 세계 어디든 다니면서 비트코인 들고 다니면 결제가 돼요? 안 되죠. 커피숍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비트코인은 가치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는 있지만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치도 있고 결제가 되는 뭔 시스템이 나오면 이거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이 그거예요. 다음에 나올 혁명. 그걸 제2의 금융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2의 금융혁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대박이야 박수 칠까요? 아니면 처음에 무시할까요? 대부분 무시합니다. 왜요? 자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아주 바보 같기 때문에요 내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덜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착각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항상 오픈마인드입니다. 열어놨어요. 뭐에 대해서요? 미래의 변천사, 발전 가능성, 금융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돈 버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못 벌어요. 갇혀 있거든요. 아, 돈 벌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프랜차이즈 해야 되나? 빵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할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금융의 2차 혁명을 우리가 알고 나면 오 쉽네. 자, 그러면 금융의 1차 혁명 때 누가 부자 됐어요? 비트코인을 모으고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량 보유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융의 2차 혁명은 어떤 사람이 부자 될까요? 비트코인으로 할 수 없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사실은 쉬운데 안 믿고 못 믿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 이 지구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왜 부자가 못 돼요? 그 사람들은 저와 다르게 다른 쪽에서 부자가 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건 전통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뭣도 바뀌었을까요? 돈 버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 강의를 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근데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 진짜 내 돈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10년 동안 벌어서 5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사기당해서 5억을 다 날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다 인생 끝난 것 같겠죠? 왜 그래요? 그렇게 미치도록 일해서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비트코인 1차 혁명 때 저랑 합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몇십억에서 몇백억 부자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미. 여기에 저를 알고 있던 분들은 이미 산 증인들이죠.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하자고 했을 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비트코인 무슨 비트코인이야?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건 쓰레기야.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의 노구치 유키오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가상통화 혁명.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머리가 반짝 빛났어요. 야, 이거 금융 바뀌는구나 이쪽으로. 그럼 미리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을 모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는데요. 불과 3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래 걸렸나요? 3년 만에. 네트워크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씩 번다고 자랑해요? 보통 1, 2억씩 번다고 자랑하죠? 죄송합니다. 그 1, 2억은 껌값이에요. 그분들은 수십 년간 했는데 그 정도 벌어요. 근데 저는 3년 만에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사실은 이 정보 엄청난 정보입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초청받으셨죠?
그 초청해 주신 분이 은인이 될 겁니다. 왜요?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될 거니까. 저는 이미 알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항상 최첨단, 최우선순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가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라는 거예요. 거짓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객관성이 없어요. 거짓은. 거짓말은요. 제가 꾸며서 하거나 제가 만든 자료를 던져주거나 할 때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가 있어요?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성이 뭐죠? 내가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게 객관성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얘야 내일 태양이 뜨겠니?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면 오늘 태어났기 때문에 태양 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태양을 뜬다라고 알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혹시 잘 모르세요? 내일 분명히 태양은 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객관적 사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간띠를 머리에 두르고 내일 태양이 뜨지 마라 한다고 해서 태양이 안 뜰까요? 태양이 뜨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진실이 있어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왜 당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당하는지 연구를 해봤더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을만 해서, 나를 초청한 사람이 믿을만 해서, 그래서 대부분 옵니다. 그거는 객관적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객관적 진실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을 야 사장님 믿을만해 정말 좋으신 분한테 따라왔어요. 근데 사장님을 모르시는 다른 분들은 사장님을 딱 보고 야 믿을만해 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니 이건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객관적 진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 진실. 시대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제가 2017년도에 경제인 지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3페이지가량의 내용이 쭉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왜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융이 될 건가? 그리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거를 여기에 3페이지에서 쭉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책을 읽었던 사람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책이 전국의 기업인들에게 다 뿌려져요. 근데 그 중에서 기업인들 중에 이 내용을 읽고 비트코인을 구매해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대박 터졌습니다. 그분 수백억 벌었어요. 뭐 때문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비트코인이 왜 돈이 될 거며 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며 이걸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다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를 믿은 거예요? 아마 경제인 이 채널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저라는 사람은 처음 봤으니까 이 채널을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핀테크가 뭔지 아시죠? 핀테크? 잘 모르세요? 예, 핀테크는 예전에 아주 새로운 금융이라고 해서 나온 핀테크가 있어요. 그래서 핀테크 사기꾼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나오면요, 비트코인 주변에 뭐가 자꾸 득실득실거리냐면 사기꾼들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비트코인은 제1의 금융이고요. 제2의 금융혁명이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금융 시스템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이 인류는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더 쉽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2G폰 쓰는 것보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AI폰은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하죠? 이거예요. 그러면 돈도 그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돈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발전하는 게 인류의 모든 발전 양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쓰기가 어려워요. 이더리움도 쓰기 어려워요. 테더도 어려워요. 솔라나도 어려워요. 이 디지털 화폐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거래를 보내야죠. 거기서 팔아야죠. 판 돈을 은행으로 찾아야죠. 은행에서 다시 내가 ATM을 찾아야죠. 그래서 돈을 쓰거나 카드를 쓰거나 이래야 되죠? 복잡하죠? 그럼 이게 절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간소화됩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발전의 모든 흐름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제1금융이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제2의 금융혁명이 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미래의 금융에 대해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제가 이 당시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으로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얘기한 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8년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든 안 믿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솔직히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이미 먹고 살만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왜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니? 라고 물어봐요. 저는 예전에 사실 이런 강의가 꿈은 아니었어요. 제 목표는 뭐였냐면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인문학 강의를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만 돈 벌고 그 사람들은 크게 실시간으로 이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받고 듣고 괜찮구나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이나 금융 강의는요. 금융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 명 놓고 인문학 강의 하는 것보다 10명 놓고 이런 금융 강의 하는 게 저는 더 뭐랄까요? 마음이 좀 행복해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 강의는 텔레비전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 띄워주지도 않아요. 비트코인 강의 하는 거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이거 사라, 이거 채굴 해라 이런 거 강의 안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유튜브에 나오죠 대부분? 지금은 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에 대한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엄청나게 빨리 변화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변화 속에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15살까지는 결혼에 대한 선택 생각해야 하나요? 안 하죠. 20대가 넘어가고 30대가 되면 결혼에 대한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때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혼을 잘하면 어때요? 인생이 핍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결혼을 잘하면 인생이 펴요. 돈 많고 성격 좋고 잘생기고 몸매 좋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 깊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성격 피는 거예요. 근데 돈 없고 그지 같고 성격 그지 같고 욕장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 쪼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부자가 될 거냐 부자가 안 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왜요? 시대가 그래요. 비트코인 시대가 왔었죠? 이제 비트코인 시대 끝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요?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의 네트워킹이 다 형성됐어요. 앞으로도 100년 넘게 120년 가까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다 채굴된다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난이도라든지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렇게 큰 부자를 만들어낼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그리고 이더리움을 솔라나를 이런 괜찮은 코인들을 리플을 이런 것들을 아주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미래의 금융 오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엄청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그지 같다고 했어요. 비트코인 그지 같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여기까지 성장했어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불확실성이 98%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비트코인 나왔지만 98%는 확실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2%만이 확실했고요. 98%는 불확실.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하는데 98% 불확실하다면 도전해야 하나요? 보통 사람 안 해요. 근데 저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98%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비트코인 다음 제2의 금융 혁명은요 90%가 확실성이에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확실한 확실성을 가지고 스타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금융, 비트코인 다음에 올 금융. 자 그럼 우리는 이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에 기회가 오는데요. 결혼을 잘해도 인생이 피는데 여러분 이 금융을 잘 선택하면요 인생이 피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문이 바뀝니다. 저희 집 가문이 바뀌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바뀐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이렇게 해줘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돈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만이 성공했고 초창기예요. 지금은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많지만 초창기에 나온 코인 중에요. 비트코인 빼고 다 죽었어요. 수백 개의 코인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비트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코인들은 블록체인이 없었어요. 자 그럼 지금은 비트코인이 대장주입니다. 전 세계. 미국의 사용 1위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킹 형태 1위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이제 크립토 화폐가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코인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코인이 새로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이 코인 좀 이따 상장될 건데 이건 다 사기입니다. 첫 번째,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됐는데 이거 곧 상장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상장이 안 될 확률이 99.9%고요. 둘째, 상장이 된다고 해도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그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인은 STO 형태의 코인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잘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 어려운 거 물어봐가지고. 코인은 옛날에 우리가 코인이 처음 나온 다음에 발행형 코인이 있어요. 그 발행형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코인 사기꾼들이 코인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코인 만드는데 한 30분이면 100억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발행이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거짓말합니다. 이 코인이 곧 상장될 거고 이 코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 지금 10원인데 상장되면 10,000원 될 겁니다. 이렇게 사기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저 사람 믿을만하고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믿을만하고 진짜인 것 같아. 코인 많아.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코인들이 많이 성공했어. 그 코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100% 사기 그렇게 안 돼요. 최홍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최홍만이 키가 2m 20까지 컸기 때문에 우리도 클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절대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코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왔어요 이제. 작년 9월에 나왔습니다. 이걸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CBDC 찾아보세요. CBDC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종이돈 안 쓸 거야. 전자화폐 쓸 거야. 이게 CBDC예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홍콩 뭐 다 CBDC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면 앞으로 종이돈 안 쓰고 디지털 화폐, 크립토 쓰겠구나 라는 게 여기에 그려져야 그려져요? 종이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종이돈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종이돈 없어지고 미국 종이돈 없어지고 다 종이돈이 100% 없어지진 않아요. 조금 남겨야죠. 그래야지 또 유통도 하죠. 어쨌든 종이돈의 활용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종이돈을 대체할 수 있는 CBDC, 전자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화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이 전자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네오뱅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오뱅크라는 건요, 전 세계의 인터넷을 배경으로 돈이 전 세계인들이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금융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게 네오뱅크입니다. 그러면 결국 네오뱅크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는 금융 전문가들도 몰라요, 잘. 줄을 잘 서야 성공합니다. 줄을 잘 서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이순신 장군 뒤에 줄 섰던 장군들은 항상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근데 원균 뒤를 쫓아다녔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리더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리더가 머리에 이상한 것만 들어있으면요. 지는 돈 벌고 지는 살 생각하고 파트너들 다 죽일 생각해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속은요.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습니다. 저만 살면 됩니다. 이게 그놈이라네요. 그 인간들의 본심이에요. 저는 그런 놈들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리더인 척, 겉으로는 여러분 위하는 척, 속으로는 썩어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도대체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리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진실과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혹시 해보셨어요? 결혼해보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남편에 대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내가 결혼 잘했구나. 아니면 또는 내가 똥밟았구나. 금방 하죠. 모든 거짓과 진실은요. 시간 속에서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청하신 분들 분명히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말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요거는 간단한 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기회라는 걸 알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기회라는 걸 모르더라도 어떻게 따라오다 보니까 따라왔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에 속한 거예요. 저는요. 비트코인 할 때도 약속드립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된다라는 저만의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오뱅크는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미래의 이 시장은 이 영역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먼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홍콩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옛날에?
그지같이 살았어요. 나라도 조금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작아요. 홍콩이. 그런데 홍콩이 지금 어마어마한 금융의 주요 국가가 됐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대통령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 한 명이 선출되면서 그 대통령이 홍콩의 모든 시스템을 싹 바꾸면서 홍콩이 지금처럼 이렇게 금융의 메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금융에, 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팀 쿡인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방문했었죠, 예전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애플의 CEO입니다. 이 팀 쿡 전에 누가 CEO였죠? 애플. 잘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나 똑똑한 사람이 오신 줄 알고. 애플이 원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렇게 스타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플 스티브 잡스 다음에 팀 쿡이 CEO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싱글리시예요. 네오뱅크입니다. 미래의 금융이 어떻게 될 건지 이 사람이 미리 강의했어요. 수년 전에. 근데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끝. 자, 금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어야 부자가 되는지. 여러분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괜찮죠? 500만 원 많이 버는 거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요. 얼마예요? 6천이에요. 6천만 원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이면요? 6억이에요. 죽을 때까지 50년을 모았다고 해도 6, 5, 30, 30억밖에 안 돼요. 이게 돈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수도 없어요. 자, 10년 전에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가치로 봤을 때 1억 9천에 2배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요, 안 올랐어요. 화폐 가치의 하락을 생각하면. 자, 그럼 남산타운을 1억 원에 샀어요. 그때 가격으로 1억 원 정도에 투자를 했어요. 그때 지금은 6.6억 원이에요. 6억 원. 6배 올랐대요. 이거는 뭐 그나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형편없는 거예요. 이 정도 10년 지났는데 이 정도면 형편없는 겁니다. 세 번째, 애플 정도는 돼야 돼요. 1억 원어치 애플 주식을 사면 15억이 됐어요. 오, 이 정도는 괜찮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1억 원 정도 갖고 있었다면 지금 7,400억 원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얘들은 뭐예요? 실물 경제예요. 그죠? 아파트도 있고 얘는요 금융이에요. 얘도 금융에 가깝지만 이건 회사의 주식이에요. 시대의 흐름과는 좀 달라요. 이건 뭐예요? 시대의 흐름 금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셔야 돼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금융을 내 거로 만들면 돼요. 간단합니다. 머리 좋으실 필요 없어요. 진돗개보다 조금만 더 좋으면 돼요. 진돗개보다 조금만 더 좋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엄청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요, 물론 멍청하진 않지만 이 사람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 배에 올라탔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운 좋게 부자가 됐고 그런 것들이 테슬라로 전가됐고 테슬라에서 민코인으로 코인 부자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누구를 지지했어요?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연결되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성공 가도를 더 달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코인에 관심을 엄청 갖고 있어요. 트럼프도 코인에 엄청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인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전 세계 금융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요. 지금 이거 알면 재밌는데 미국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중국을 가지고 놀아요.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기술력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쪽도 굉장해지고 있죠. 근데 중국은 뭐가 그지 같아요? 금융 시스템이 그지 같아요. 지금 중국 부자들이 코인을 엄청 흡수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중국 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험해진다는 뜻이죠. 중국은요, 일본 못 따라갑니다. 일본이라뇨. 미국 절대 못 따라갑니다. 미국은요, 머리를 엄청 잘 밀려요. 지금 중국이 코인을 엄청 흡수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대부분 미국으로 가요. 그럼 위안화는 그지가 되는 거고 달러는 점점 파워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절대 달러의 파워를 키우지 않아요.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리플과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위파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파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을 알면 여러분, 나 정말 몇 년이면 부자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에서 봤을 때 유명한 사람 탑 10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자인데요. 아그네 링게라는 사람입니다. 아그네 링게는요. 많은 디지털 화폐 크립토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견 제시도 하고 충고도 해주고 이거 그러면 안 돼라고 반박도 해주고 이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들이 거의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그네 링게가 위파이로 왔습니다. 위파이가 뭐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금융을 할 수 있는 게 위파이예요. 뒤에서 충분한 보충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위파이에 근데 아그네 링게가 누구였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거래소가 어디죠?
바이낸스. 바이낸스의 성장 책임자였어요. 위파이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오분신 만들던 사장이 그 다음에 뭐 만들까요? 운동화 만들어요. 아그네링게는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의 제도권 안에 있는 바이낸스나 빅썸이나 아니면 코빗이나 뭐 이런 거래도 있죠. 얘들은 제도권 아래 존재하죠. 제도권 아래 존재하면요 우리나라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도권 아래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쥐락펴락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그네링게는 기존에 있던 그런 제도권 아래에 있는 거래소 말고 위파이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데오라고 하죠. 데오가 뭐예요? D가 Decentralized 탈중앙화. O는요 온체인, B는요 뱅킹이에요. 그럼 탈중앙화 은행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은행 갔다가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변호사 뽑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겨우 쬐끔 일 처리하고 왔어요. 우리나라요 1,000만 원만 찾아도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1,000만 원만 찾아도 경찰이 출동해요. 고가라고 이걸 왜 찾냐고. 내 돈을 내 맘대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지금 못 찾아요. 제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10억 한꺼번에 찾을 수 없어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은행 가서 이런저런 거 다 증빙해야 되고요. 어디로 쓸 건지 어디다 쓸 건지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경찰 입회하에 찾아야 된다. 이런 그지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점점 기존 금융운용 어려워져요. 그런데 위파이 같은 금융운용 탈중앙화 은행이에요. 즉 우리나라의 제도권 아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위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강력하고 저기도 없어요. 제도권에서 제재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금융권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산이 무조건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할 거 없이 일본은 싹 다 확산됩니다. 그걸 알고 있던 아그네링게가 여기로 온 거예요. 위파이로. 위파이. 이 사람이 아그네링게입니다. 사진 예쁘게 나왔지만 실제 보면 좀 덜 예뻐요. 네, 나중에 누구 쳤다고 이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아그네링게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오뱅크가 있고요. 위파이 네오뱅크가 있어요. 이 네오뱅크라는 단어는 오프라인 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이런 거 말고요.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은행이 네오뱅크입니다. 온라인 상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토스가 있죠. 토스도 네오뱅크 형태예요. 그런데 네오뱅크는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네오뱅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또는 저기 이디오피아에서 금융의 제3국이라고 하는 금융 자체가 없는 그런 국가에서도 쓸 수 있는 돈, 그게 네오뱅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네오뱅크를 누가 먼저 만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세계 최초로 누가 만들었냐면 위파이라고 하는 이 코인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파이 네오뱅크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네오뱅크가 앞으로 올 금융인데 어디에서 만들었냐? 위파이 토큰을 가지고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각종 라이센스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위파이 네오뱅크와 구글페이 아시죠 여러분? 구글페이 그리고 애플페이 나중에는 네이버페이 뭐 어쩌면 이런 페이들이 여기로 흡수됩니다. 네오뱅크 시스템으로 흡수돼요. 왜요? 얘들은 한계가 있어요. 구글페이는. 그런데 얘는 한계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국경 간 및 국내 금융 서비스, 물리적 카드와 가상카드를 통한 원활한 지출. 카드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 커피도 먹고 돈도 뽑고 전 세계 어디에든 결제를 하고 물건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면 대박이에요? 안 대박이에요? 근데 나왔어요. 저는 사실 대박이다, 끝내준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위파이는 제가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대박입니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보다 저는 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자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시대적 배경,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비트코인 제1 금융혁명을 뛰어넘어서 제2의 금융혁명이 뭐라고요? 네오뱅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오뱅크예요. 미래의 금융은 반드시 통합됩니다. 전 세계가. 그게 바로 위파이 네오뱅크예요. 시대적 배경이 지금 우리를 밀어줘요? 안 밀어줘요? 밀어줘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시대적인 배경이 날 안 밀어주면 나 부자 못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그지 같아도 시대적인 배경이 날 밀어주면 난 부자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 순서대로 부자 된다. 저 아직도 부자 안 됐을 거예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그죠? 근데 시대적 배경이 나를 밀어준다는 걸 저는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공부와 관계없이 IQ와 관계없이 시대적 배경이 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배경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네오뱅크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배경이 밀어주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현실화시켜서 나의 실제 수입이 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KTX가 나왔어요. 여기부터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 대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기차는 나왔는데 이 기차역도 없고 레일도 없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레일과 기차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시대적 배경이 밀어주고 나를 대전부터 서울까지 보내줄 레일과 플랫폼이 필요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었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엿장수 아저씨가 만들어가지고 이 기차 레일이 찌글찌글해요. 가다가 엿차가 탔어네요. 그런 레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레일을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돈과 자본력과 그리고 실력, 금융, 기술 다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있나 봐야 됩니다. 이걸 안 보고 여러분 정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대단합니다라고 이 말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걸 진짜 실현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돈과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원전에서 수주를 따냈어요? 기술력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존에 해왔던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아, 한국 원전 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이야라는 걸 누가 알아줘요? 전 세계에서 알아줘요. 이걸 뭐라고 해요? 객관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 객관적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따낸 거예요. 그죠?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나를 대전부터 서울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플랫폼인가? 중간에 탈선해버릴 썩은 플랫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플랫폼에서 썩은 플랫폼들이 많아요. 시대적 배경이 밀어준다고 하니까 사기꾼들이 어떤 생각해요? 시대적 배경이 밀어주는구나. 그럼 우리는 썩은 플랫폼을 대충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끌어모으자.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됩니까? 플랫폼이 제대로 됐는가,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정말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는데 개인적인 노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게 엄청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가 얼마나 게으르냐면 옆에 있는 밥도 잘 안 퍼먹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정도로. 와이프가 와이프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와이프가 출장을 가요. 출장하면 아무리 해도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남편이 밥을 안 먹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뭉쳐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죽지 말라고. 그런데 이 와이프가 이거 남편이 처음엔 앞에 있으니까 따먹다가 가보니까 죽었어요. 여기는 앞에 있는 건 따먹는데 뒤에 있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시대적인 배경이 밀어주고 있고 플랫폼이 정말 정확하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부자 되려면 나의 노력이 1%는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웹 2.0 시대를 넘어서 웹 3.0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짧게 설명드리면 웹 2.0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환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웹 2.0이에요. 웹 3.0은 웹이 뭐예요? 거미줄이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웹 2.0 모든 컴퓨터들이 서버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웹 2.0이에요. 그런데 웹 3.0은 뭐냐면요, 서버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서버는요, 중앙 서버 장치는요, 해킹에 취약해요. 그래서 해킹당하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이라든 자본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서버 중심 시스템이에요. 웹 2.0. 근데 웹 3.0은요, 절대로 서버가 없어요. 누가 서버냐면 우리 개개인들의 컴퓨터가 다 서버예요. 왜 해킹이 안 될까요? 해킹하려면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있을까요, 지금? 그냥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6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60억 개의 서버를 동시에 해킹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60억 개가 아니라 6천 개의 서버도 동시에 해킹할 수가 없어요. 해킹도 순차적으로 해킹을 할 수가 있지 한꺼번에 다 못해요. 그러면 노드가 웹3 시대는요, 각각이 다 노드가 되고, 노드가 뭐냐면 소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노드, 소비자. 각각이 다 컴퓨터를 갖고 있죠, 다. 그렇기 때문에 웹3 시대에는요, 해킹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 건 해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블록이 너무 많은데 그 블록을 해킹하려면 맨 처음에 블록을 해킹해야 그 다음에 블록도 해킹할 수 있는데 블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맨 처음 해킹한다고 쳐도, 해킹 물론 안 되지만 해킹한다고 쳐도 그 다음 블록 또 해킹해, 또 지금 블록 생긴 게 어마어마한데 그 해킹하다 보면 지금 늙어 죽어요. 해킹 안 되겠죠? 웹3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요, 금융입니다. 금융도 웹3 형태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갑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요? 농협에다 넣어놓고 쓰죠. 또는 체크카드는 농협에다 넣어놓고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써요? 카드를 쓴 다음에 매월 한 번씩 결제를 하죠. 네. 그 돈은 누구한테 맡겨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맡겨놔야 돼요. 그게 웹 2.0 시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서 은행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 돈 찾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국민은행 갔더니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해요. 그런데 내 통장에 10억이 있었어요. 그럼 나 5천만 원밖에 못 찾고 9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웹3 시대에는요, 내 지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결제를 하면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서 나가요. 해킹이 안 됩니다. 내 지갑.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노래 중에 내 살이에요, 내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내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비수탁 방법의 결제 시스템.
이게 세계 최초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위파이에서 나왔어요. 비슷한 방법이에요. 어디에다 맡겨놓지 않고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카드를 쓰면 거기서 결제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미래의 금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뱅크런이 뭔지는 아시죠? 여기 보시면 예금 인출 하는 건데, 여기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이후 이틀 만에 파산하면서 나왔죠. 미국의 어마어마한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뱅크런 사태로 초고속 몰락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 금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탈중앙화 은행, 탈중앙화 지갑을 써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파산이 일어난 후에 며칠이 걸렸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 더 빠르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인터넷 광이잖아요, 광. 미칠 광. 미쳤어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미국에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거죠. 미국은 인터넷이 우리나라 옛날에 뭐 할아버지 시대, 그때의 인터넷 속도 같아요. 486 시대, 천리안 시대. 천리안 아시죠? 전화기 띡, 영에 찍찍찍찍찍찍찍찍 하면서 막 연결되는 그런 시대. 미국 진짜 인터넷 느려요. 그래도 우리나라 인터넷이 광이잖아요. 100배 더 빠르게 인출을 해갑니다. 그럼 손가락 빠른 사람들은 돈을 어느 정도 찾지만 손가락 느린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난리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자산을요, 탈중앙화 지갑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탈중앙화 지갑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요, 사라질 직업과 생겨날 직업들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직업들은 다 사라집니다. 은행원, 지금 은행원 사라져요. 이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은행원, 보험사, 회계사, 회계관리사, 판매원, 검표원, 물류, 격리 다 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죠. 꽉 찼으면 오라 했던 버스형. 버스 안내양. 근데 버스 안내양을 없앤다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에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안내양 없애면 안 된다, 안내양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건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곳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적 배경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오뱅크가 왜 시대적 배경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네오뱅크는요,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러면 위파이 네오뱅크는 왜 만들어졌냐면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위파이 네오뱅크가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지금 전 세계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어요. 10억 명, 6분의 1은요 은행 계좌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다 있는 건데, 카카오뱅크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저기 저개발 국가들은요 은행 계좌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만약에 자국으로 돈을 보내요. 500만 원 벌어서 보냈다고 쳤을 때 보통 자국에 도착해서 와이프한테 도착하는 돈은 350만 원 정도입니다. 150만 원 어디로 빠져요? 수수료로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또 저개발 국가는 수수료가 또 세요. 또 엄청. 지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 엄청 떼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위파이 네오뱅크의 시스템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금융을 다 통합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금융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미래의 금융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금융을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5만 원권 이런 것과 미래의 금융과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크립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또는 위파이 토큰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돈들을 쉽게 크립토로 바꿀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게 위파이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위파이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약에 위파이라는 회사를 몰라요.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가 거의 없이 돈을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을 보내면 498만 7천 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카드가 그렇게 좋은 카드라는 걸 알면 전 세계에서 위파이 카드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위파이, 우리 멤버든 멤버가 아니든 그 카드를 쓸 때마다 뭐가 생겨요? 수수료가 생겨요. 지금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 이런 것처럼 수수료가 생기면 누구한테 돈이 들어갈까요? 이 위파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게도 가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노드를 형성을 많이 하는데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위파이 네오뱅크는요, ATM 인출이나 유동성 풀이나 신용카드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QR코드 결제도 가능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은행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금융은 뭐예요? 이겁니다. 국경 없는 은행 서비스. 미래에는 국경이 없어져요. 여기서 쓸 수 있고, 송금 키오스크 프랜차이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ATM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하나은행 ATM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전 세계에.
그럼 하나은행 카드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다 찾아 쓸 수 있겠죠. 보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대출도 가고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게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키오스크는 어떤 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각국에 다 보내놓은 다음에 여기서 위파이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발급한 사람들이 이걸 쓰고 싶으니까 카드 발급 받겠죠. 미래의 금융입니다. 전통의 금융과 미래의 금융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건 휴대폰의 앱 카드 형태로도 쓸 수 있고 실물 카드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WUSD라고 하는 테더를 발급합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런칭만 하면 끝이에요. 테더를 발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테더가 뭐죠? 테더? 달러와 1대1 비율로 바꾸고 쓸 수 있는 게 테더죠. 테더는 그래서 달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테더입니다. 그래서 테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2의 달러라고 그래요. 이 테더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위파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리브 콜린스가 테더를 만들었어요. 리브 콜린스가 위파이를 만들었어요. 이 테더가 전 세계적으로 75%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600조 또는 적게 되면 350조가 거래됩니다. 테더가. 350조. 네. 뭐 감이 안 오죠? 350조? 350조라고 하면 대략 계산하면 이런 빌딩에다가 5만 원짜리를 꽉 채워도 못 채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빌딩 6층인가요? 5층인가? 꽉 채워도 절대 못 채우는 게 350조예요. 그게 하루의 거래량이 테더입니다. 테더가 어마어마해요? 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테더를 만든 사람이 리브 콜린스예요. 그 리브 콜린스가 만든 게 위파이 네오뱅크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대단하다고 느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리브 콜린스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길래 의심했어요. 아, 이거 딥페이크다. 리브 콜린스는 이런 짓을 안 할 수도 있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딥페이크가 아니고 실제 리브 콜린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대단한 사람이 이걸 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전 세계 금융을 무너뜨리고 돈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은행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게 1차적인 거고요. 여기에 합류한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2차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WUSD, 테더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얘가 전 세계 10%만 사용돼도요, 여러분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위체인, 블록체인, 메인넷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넷,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위파이 네오뱅크는요,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금융을 다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위파이 네오뱅크다.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두 번째, 이걸 하려면 블록체인으로 해서 메인넷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메인넷은 이미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면 뭐가 떠요? 위체인이라고 뜨죠? 위체인, 그게 메인넷입니다. 그리고 ITO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채굴하는 거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할 때 누가 부자 됐다고요? 채굴한 사람. 그리고 돈 주고 비트코인 사놓은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채굴과 사놓는 거 뭐가 더 유리할까요? 초창기에는 채굴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놨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지고 위파이를 사놨어요. 그럼 100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채굴을 했어요. 그럼 500개가 들어옵니다. 채굴보다 돈 주고 사놓는 것보다 채굴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나중에는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울 만큼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때는 채굴도 없어지고 돈 주고 사기도 어려워져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 이 소식을 빨리 들은 사람들이 대박인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플랫폼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처음 왔을 때 58,000원, 57,000원 내봤고요. 제가 그 채굴에 참여했을 때는 좀 비싸졌어요. 14만원, 15만원. 근데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 하나에 14만원에 사라고 하면 좋아요, 좋아요? 대박이죠. 좋을 정도가 아니죠. 지금 1억 5천인데, 그죠? 위파이가 지금은요, 600원, 700원도 안 돼. 600원 정도예요. 근데 이 위파이가 처음 거래돼서 상장된 게 얼마야? 150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사기꾼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코인이 대단한 엄청난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거래소에 상장될 거예요. 되면은 이 코인 가격 엄청 올라갈 거예요. 라고 사기친다 했죠? 사기꾼들은 뭐 먼저 얘기해요? 상장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위파이는요, 벌써 상장됐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2개의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습니다. 13위, 15위, 16위 왔다 갔다 하는 메이저 거래소예요. 우리나라 빗썸보다 더 큰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이미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기꾼들과 뭐가 좀 다르죠? 이미 상장이 됐고 상장된 배경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요. 사기꾼들은 상장 안 됐고 싸구려 말도 안 되는 코인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상장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군데도 상장된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상장되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모든 코인들이요, 단 한 군데도 상장된 데가 없어요. 제가 다 싸그리 찾아봤어요. 없어요. 상장되기 전에 없어지거나 돈만 쫙 빨아먹고 도망가거나
예전에 ICO는 상장된 데가 있었어요. ICO는 상장됐는데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코인이 상장됐는데 상장되기 전에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싸게. 그리고 상장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팔려고 할까요? 살려고 할까요? 많이 쌀 때 모아놨으니까 상장됐으니까 얼른 팔으려고 하죠. 얼른 팔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모인 거예요. 팔 사람은 없고, 아니,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은 어마어마하니까 가격이요? 쭉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퐁당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기꾼들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빨리 망할 거냐, 좀 이따 망할 거냐. 위파이는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코인이 나오고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상장이 됐어요, 두 개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나 이거 돈으로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장된 거래소에 보내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럼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브 콜린스, 이 사람이 공동 창업자 그리고 테더를 만든 사람이고요. 지금 위파이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리브 콜린스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미래의 금융 시스템의 전문가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전통적인 금융, 미래의 금융의 전문가들이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사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건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혼자 삼성 운영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직원들이 있어야 돼. 똑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하면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못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리브 콜린스가 진짜냐 아니냐 물어보려면 여러분 얘한테 물어보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AI. 제가 물어봤어요. 제 휴대폰에 AI에게. 리브 콜린스가 누구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리브 콜린스는 테더의 공동 창업자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테더는 달러와 1대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걸 만든 사람이 리브 콜린스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거 사진 분명히 합성한 거라고.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합성한 게 아니다라는 증거는요 너무 많아요. 이게 합성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는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합성인가 아닌가? 자, 요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열린 블록체인 라이브 2024 작년에 열렸어요. 작년 말에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 특히 크립토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 다 모여 있는 곳에 리브 콜린스가 강연을 했어요. 이건 합성이 안 되죠? 이게 리브 콜린스예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크립토 행사에 강연을 합니다. 리브 콜린스. 지금 이 강연한 내용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나는 위파이 네오뱅크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어떤 채널이에요? 전 세계 크립토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채널이에요. 블록체인 행사예요. 여기서 리브 콜린스가 이걸 대놓고 얘기했다는 건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몇 명이나 봤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명 봤을까요? 2,000명도 안 봤을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2,000명 안에 들어가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이 타이밍에 이 영상을 본 사람도 없고요. 봐도 뭔지 몰라요. 설명을 안 들으면.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위파이 크립토 오브 네오뱅크라고 되죠?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냅니까? 이건 안 돼요. 딥페이크로 사기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실제 전 세계 행사였고 그 행사를 찍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죠. 그럼 옛날 같은 포토샵 같은 거 얼굴은 바꿀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리브 콜린스고요. 리브 콜린스가 섭외한 사람들 중에 로만 로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만 로스프는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신한은행을 전 세계 1위로 올려놓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글로벌 핀테크 업체예요. 뭐가 1위냐면 해외 송금 부분에서 1위. 얘들이 1위 할 수 있었던 거냐? 와이즈라고 하는 회사 덕분입니다. 와이즈. 그 와이즈의 제품 디렉터가 로만 로스프예요. 로만 로스프도 와이즈에 있다가 현재는 위파이로 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위파이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와 있을까요? 분명히 월급도 더 많이 줄 거고요. 비전도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적을 한 거죠. 여러분 500만 원 받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동네 회사에서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가요인가요? 가죠. 당연히. 리브 콜린스는요. 자산가주의 자산가입니다. 물론 매스컴에 노출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미국의 10대 뉴스에 다 출연했던 사람이 리브 콜린스예요. 뭘로 출연했어요? CNN이나 BBC나 이런 미국의 그 방송에 다 출연해가지고요. 크립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게 리브 콜린스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그네링게도 리브 콜린스와 쌍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현재 위파이로 와 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어디예요? 바이낸스의 리투아니아 전 이사 CTO였습니다. 바이낸스 CTO가 위파이로 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미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보고요. 자기의 이름의 가치를 더 드높이고 싶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알아볼게요. 너무 많지만 막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막심은 누구냐면 이사회 멤버고요. 공동 창업자면서 CEO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 이 알아보는 사이트는 어디냐면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기업인들이 다 보는 데고요. 전 세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 외국인들 채용할 때 어디서 채용해요? 여기를 봐요. 링크드인.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본인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공학연구소 자포자리 국립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요. 8년 이상 IT 업계에서 관리 경력을 쌓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5년 성과를 냈던 사람이에요. 이런 자기 영역에서 최고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위파이에 와 있어요. 그냥 온 것 같진 않죠? 이 사람들이 야 나중에 돈 많이 줄게 와 하면 올까요? 안 해요. 지금 당장 돈을 줘야 올 거예요. 그리고 비전 제시도 해야 돼요. 브리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대박이다. 괜찮겠다 해서 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돈 버는 얘기를 해야죠. 회사가 괜찮고 시스템이 괜찮고 시대적인 배경 플랫폼이나 다 괜찮다. 객관적인 거 다 확인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괜찮아야 돼요. 위파이 토큰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코인 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코인 회사였다면 여러분 집으로 가셔야 돼요. 단순한 코인은요 어렵습니다. 근데 위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에요. 이 위파이 네오뱅크라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단 한 분야가 코인입니다. 토큰이에요. 요걸 통해서 전 세계의 금융의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도 쓰고 이걸 돈 약간 주식 형태로 쓰면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본이 바로 위파이일 뿐이고 그 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영역입니다. 총 수량은 10억 개예요. 위파이 토큰이 총 10억 개가 나오는데요. 1초당 8개가 채굴됩니다. 그리고 2주년마다 반감기가 와요. 그러면 10억 개, 1초에 8개, 2년 동안은 1초에 8개가 채굴돼요. 근데 3년째 되는 날부터는 1초에 4개가 채굴돼요. 5년째 되는 날부터는 1초에 2개밖에 채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굴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채굴 개수가 적어져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초당 8개 채굴되는 지금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100개 모으는데 여러분 초창기에는 아주 쉬웠어요. 100개 여러분들도 모을 수 있어요. 몇 달이면 모았어요 100개. 근데 지금 비트코인 100개 모으는 거는요. 언강생심 꿈도 꾸지 마십시오. 100개 모으면 얼마예요? 150억이에요. 어렵죠. 위파이가 지금은 10만 개 모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2년 지나고 4년 지나고 6년 지나고 8년 지나면 이게 10만 개 모으는 건 언강생심입니다. 지금은 위파이가 몇백 원이지만요. 나중에는 이게 몇십만 원이 될지 몇만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프라가 그리고 네트워킹이 구축되면 이게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위파이 왜요? 전 세계에서 쓰는데요. 만약에 지금 600원짜리가 100만 원만 된다고 볼게요. 아니 60만 원만 된다고 볼게요. 그럼 몇 배? 600원, 6,000원, 6만 원, 60만 원.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배면 100만 원만 소유하고 있어도 얼마야? 1000만 원, 1억, 10억이에요. 지금 100만 원어치 위파이만 갖고 있어도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너무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신나요. 옛날에 비트코인이 16만 원일 때 100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야?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요 150억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금융은요 이런 겁니다. 나를 정말 빠르고 강력하게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이런 금융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사기꾼들이 장난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거기서 당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금융에 신경 안 쓸래. 근데 그때 진짜가 온 거예요. 재수도 무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위파이는요 2024년 11월 18일 날 상장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비트마트 국제거래소에 상장된 건 0.1달러에 상장됐는데 지금은 600원도 넘었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요 위파이 노드를 한 2억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산해보면 2억 정도 가지고 계시면 최소한 150억 자산 정도에서 많게는 1000억 자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노드만 2억 정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투자하실 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눈만 말똥말똥하지? 2억 정도를 여기에 노드를 갖고 있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위파이를 모아놔야 될까요? 예전에 돈 없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을 때 뭘 했냐면 채굴에 동참했습니다.
채굴에 동참해서 내 능력이 아닌 채굴기의 능력으로 내가 비트코인을 내 지갑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 3년 모아놨고 그 3년 모아놓은 게 몇백 개, 몇천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굴에 동참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영업사원이 돼서 광고하고 홍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얼마큼 광고하고 홍보했냐에 따라서 위파이를 더 줍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내가 요거는 좀 그림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위파이 노드를 가지고요. 한 사람한테 야 위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너도 나랑 같이 위파이를 채굴하는데 동참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1세대. 1세대가 생겼으면요. 이 사람이 한 달에 만약에 1000개의 위파이를 채굴을 한다면 1000개 중에서 3%가 나한테 옵니다. 그럼 몇 개가 오는 거예요? 30개가 나한테 올라와요. 근데 1대는 몇 명이 가능해요? 3명. 그러면 30개, 60개, 90개. 나한테 1대가 90개 정도를 올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추천했는데 위에서 누군가가 추천해서 놀 데가 없어서 내 밑에다 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2세대가 돼요. 내가 했든 안 했든 위에서 내려왔다면 나의 2세대가 되는 거예요. 나의 2세대는 나에게 몇 프로가 올라와요? 5%. 5%가 올라와요. 그럼 1000개라면 50개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1대는 3명이지만 이 사람도 3명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3명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3명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3은 9. 9명 맞죠? 그럼 2세대는 5%인데 9명이 5% 올려주면 얼마예요? 5, 9, 35, 35% 올라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450개 정도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3레벨 또 내려갈 수 있다. 여기서 나 열심히 일해서 위파이 많이 모아놔야겠다 하셔서 내가 3레벨을 또 추천할 수 있죠. 그러면 이 3레벨이 이 사람도 3명 할 수 있지만 아까 이 3레벨도 3명, 이 사람도 3명, 이 사람도 또 3명 할 수 있겠죠. 그럼 27명이에요. 27명이 8%를 나에게 올려줍니다. 8%.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내가 돈을 벌기 싫어도 이런 곳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게 진짜다라는 걸 알면 위파이를 엄청 모을 수 있어요. 10만 개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노드에 참여해서 버는 것보다 이 파트너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위파이 개수가. 그러면 위파이 개수 1대 3%, 2대 5%, 3대는 내가 $1000 이상 했을 때 8%가 8년 동안 올라옵니다. 이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위파이를 우리 모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저는요. 1억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게요. 1억이 있다면, 예를 들은 거예요. 1억이 있다면 5천만 원은 스테이킹을 하세요. 그럼 나는 스테이킹은 뭐냐면 나 돈 안 찾고 위파이 개수를 많이 늘릴래 하는 분들이 스테이킹을 합니다. 여기 보시죠. 6개월 15%, 1년 20%, 2년은 25%의 수익률이 더 생깁니다. 그럼 스테이킹 해놓으면 또 나의 위파이가 많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 당장 뭐 먹고 살아요? 그런 분들은 5천만 원 스테이킹하고 5천만 원 베스팅에 넣어놓는 겁니다. 이 베스팅은요. 내가 5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계산을 대략적으로 할게요. 완벽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을 베스팅하고 석 달 동안 놔둬요. 그 다음에 넉 달부터 돈으로 매달 찾으면요. 지금 계산했을 때 약 한 800만 원 정도를 매달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0만 원 정도를 찾아요. 현찰로. 5천만 원 넣어놓고 한 달에 800만 원 찾으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왜냐면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요. 5억을 투자하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10분의 1 정도 투자했는데 파리바게트보다 더 벌어요. 관리하기도 편해요. 직원도 없어요. 세금도 안 내요. 이런 게 진짜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1대, 2대, 3대에서 받아오는 1대, 2대, 3대에서 받아오는 위파이를 모으면 우리는 미래에 엄청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가 보통 몇 년을 생각하는 거냐면 저는 4년 생각합니다. 빠른 건 2년. 만약에 내가 큰 투자를 해서 노드가 많다. 그럼 2년이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한 $10,000 정도밖에 못했어. 그러면 한 4년 정도만 버티시면 돼요. 4년 버티면 인생이 바뀌는데 버틸만 하겠죠? 충분히 4년이 길어요? 인생에서? 뭐 뚝딱하면 4년 금방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엊그저께가 고등학생, 대학생 같았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세월은 엄청 빨라요. 4년 버티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정도가 있다, 돈이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은 스테이킹에, 반은 베스팅에 해놓으면 지금도 먹고 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고 두 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노드를 1억 원어치 노드를 안 줘요. 그리고 약 한 7,500만 원 정도의 노드만 나한테 주고 2,500만 원 정도 나눠준다고 했대요. 사람들한테.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한 돈이 그대로 노드 구매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계산해 봤더니 노드 구매에 100%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건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올라오는 건.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고 베스팅과 스테이킹 그렇고요. 현재 이게 위파이를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472번을 지금 600원이 넘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계속 올라가요. 지금 시작점인데 이 정도라면 나중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위파이 관련된 카드 가지고 금융결제를 시작하거나 위파이가 또 상장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어떻게 오르는 거냐면 매수 매도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지만요. 노드에 의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노드 수가 점점 많아지면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안정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드 수는 더 많아질 거고 위파이의 멤버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위파이 토큰의 가격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죠. 이건 언제든지 여러분 지갑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얼마인가? 앱 카드도 있고요. 가상 실물 카드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문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PCI DSS라고 하는 인증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은행권들은요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인증서입니다. 미래의 금융권들이 받을 수 있는 인증서인데요. 이 인증을 위파이에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볼까요? 결제 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금융사기 및 금융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해 PCI 보안표준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PCI 보안표준위원회에서 PCI DSS라는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부합한 업체들에게 이걸 부여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지금도 몇 군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파이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준 표준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PCI DSS. 이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비자사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사기꾼들이 발급하는 것처럼 협동조합 형태로 발급받는 게 아니라 PCI DSS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비자에서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비자 카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럼 카드를 신청해서 이 카드는 비스탁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요거는 이제 처음 미덕 행사였던 건데요. 위파이 행사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여기서 ITO가 있고 ICO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모든 사기들은 보통 ICO입니다. ICO를 왜 하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사기치는 걸 ICO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ITO는 뭐냐면 ITO를 하려면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ITO예요. T자가 이게 토큰이 아니고 테크놀로지입니다. 토큰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으면 절대 ITO를 못해요. 이미 게임이 나와서 이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게임을 밤마다 해요. 터치해가지고 돈을 따는 게임입니다. 4인성 게임 아니고요. 누가 더 빨리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내 지갑으로 들어오냐, 내가 지면 상대방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큰 돈은 아니고요. OITO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시 나 능력 없다, 맨날 집에서 백수다 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하세요. 이게 돈입니다. 이기는 대로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니까요. 2025년 텔레그램 게임 오픈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자카드 공급이 2월달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송금 키오스크 ATM기 설치가 확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파이 빙X 거래소에 상장 완료가 됐죠. 이 거래소가 전 세계 13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소예요. 하루 거래량이 얼마죠?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위파이 네트워크 금융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라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극초반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요. 비트코인 지금 한 3,000원, 4,000원일 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체 덱스 거래소 오픈합니다. 이 덱스 거래소가 뭐죠? 탈중앙화 거래소.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금융법에 저촉되지 않는 은행에 관련된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바이낸스나 어피트나 비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세금 내게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근데 그게 2년 유예됐어요. 근데 어쩌면 앞으로 2년은 아니라 3년 정도가 더 유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바이낸스나 어피트나 비썸 국가 산하 기관에서 제재받는 그런 거래소가 아니고요. 덱스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어떤 국가도 어떤 조직도 여기를 제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 마음대로 찾을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가능한 겁니다. 지금 금융은 답답해서 못해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 이게 여기 엄청난 보시면 그냥 키오스크지만 이게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와 연동이 되는 컴퓨터예요.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아마존 숲속에까지도 되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컴퓨터가 전 세계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까 그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이 카드를 가지고요 어디든 보내고 받고 현금으로 찾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 회사에서 아까 그 카드 시스템을 테스팅하는 건데요. 테스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파이 카드 가지고 지금 물건을 사는 거예요. 테스팅하는 과정을 찍어가지고 보내봤습니다. 위파이 여기 나오시죠? 위파이? 이게 앱 카드예요. 위파이 앱 카드가 두바이에서 결제하는 겁니다. 두바이에서 결제하는데 결제가 된다. 이거 대박인 거죠. 그것도 달러도 아니고 보시면 두바이 화폐로 결제합니다. 여기 보시면 AED라고 있어요. 두바이 화폐 그쪽 영역의 화폐로 결제를 해요. 자 그럼 여기 계산서 나오죠? 이렇게 결제가 되니까 테스팅 마쳤다고 합니다. 이미 다. 자 이번에는 AED만 결제되면 안 되잖아요. 달러도 결제가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달러, AED, 우리나라 원화, 중국, 일본 어디서든 결제가 다 돼야 되니까 이걸 편의점 가서 이걸 과자를 산 거예요. 껌 같아요. 좀 비싼 거 안 사고 싼 거 사더라고요. 껌을 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있는 그 영역을 클릭했죠?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와 연동이 돼서 위파이 앱카드를 대면 여기서 USD를 눌러요. 보셨죠? 달러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결제가 됩니다. AED도 결제되고 달러도 결제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결제되면 원화로도 결제돼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화폐로 다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맞춰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드린 말씀 끝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건요. 정보 중에 아주 최고의 극초반의 정보를 오늘 들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부자가 되려면 금융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내가 먼저 미리 준비하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위파이 네오뱅크를 통해서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결제라든지 송금 시스템 다 가능한 위파이 네오뱅크를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이 노드에 참여해서 첫째 위파이를 많이 모아놓으셔야 돼요. 저는 10만 개를 모아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만 개를 모아놓으면 최소 15억에서 많게는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최소 15억대에서 만약에 욕심이 나는 많다. 100만 개 모아야 되겠다. 그럼 100만 개 모으면 100억대 부자에서 많게는 1000억대 부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언제 팔 거냐예요. 위파이가 10,000원일 때 팔 거냐, 위파이가 5,000원일 때 팔 거냐. 요거는 내 욕심대로입니다. 나 그냥 10,000원일 때 팔려면 팔으셔도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위파이를 모아서 부자가 될 건데 두 번째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냐면요. 소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잘못 이해하시면 다단계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다단계랑 위파이랑 틀립니다. 첫 번째 뭐가 틀리냐면 다단계는요. 불법 피라미드에 가까운 거예요. 불법 피라미드는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말도 안 되게 파는 시스템을 불법 피라미드라고 해요. 그리고 초창기의 불법 피라미드는요. 이런 곳에 가둬놓고 저기 뒤에 막 190짜리 키에 몸무게 120짜리 이렇게 서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게. 그 다음에 3일 정도만 여러분 정신교육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믿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정신교육이? 3일만 하면 이제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장판 15만 원짜리 장판을 2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 동료, 후배, 식구들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불법 피라미드예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글로 하면 다단계잖아요. 다단계는 뭐예요? 여러 단계가 다단계, 멀티레벨 마케팅. 그러면 다단계는 안 나쁜 거예요. 불법 피라미드는 제가 봤을 때 나쁜 거 맞아요. 근데 다단계가 나쁘다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다단계 시스템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장관, 차관이가 쭉 점점 이렇게 내려가죠? 다단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단계가 진짜 싫다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있는데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애기를 결혼해서 또 애기 낳잖아요. 다단계예요. 그죠? 이건 불법 피라미드랑 다단계랑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직접 추천, 바이너리 추천 매칭 뭐 이런 보너스가 있어야 되죠. 위파이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보너스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보너스는 빨간색이네요.
왠지 빨간색으로 쓰면 좀 기분이 찝찝하니까요. 첫 번째 보너스는 내가 있어요. 아까 1대 3%, 2대 5%, 3대 8% 있죠? 요거는 보너스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받아갈 수 있게 위파이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보너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 첫 번째 내가 야 이거 위파이 했더니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세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대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저는 이런 단어 잘 안 써요. 대박. 근데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는 대박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세 사람을 여러분 위파이 괜찮다고 이곳에 초청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어떤 보너스를 받는지 볼게요. 처음에 모든 사람이 등록하면요 5%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도 5%, 이분도 5%, 이분도 5%겠죠 처음에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 100, 1000, $10,000에 가지고 노드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볼게요. 5%. 근데 내가 9%, 11% 자격을 얻으려면 3,000, 15,000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내가 3,000, 15,000 이 조건이에요. 3,000이 되면 9%, 그리고 15,000이 되면 11%예요. 그럼 여기가 9%죠. 여기도 9%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달러면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 여기다 450만 원 정도 되겠죠. 여기에 조건이 붙는 게 40%, 40%, 20%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00달러를 만드는데 세 라인이 만들죠. 그러면 한 라인에 이게 3,000달러에 40%면 얼마예요? 1,200달러죠. 여기도 1,200달러. 여기는요? 600달러. 이렇게 돼요. 그러면 1,200달러, 1,200달러, 600달러가 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1,200달러로 해봤자 뭐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100 몇십만 원, 100 몇십만 원, 한 90만 원 만들어졌어요. 그럼 3,000달러가 됐죠. 그럼 내가 자격이 몇 프로로 올라가요? 9%로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10,000가 붙었다고 볼게요. 이 사람 5%겠죠? 5%. 그러면 나한테 얼마 가려면 4% 차이가 나죠. 5%하고 9%하고 4%. 그러니까 $10,000에 4%가 올라오면 $400가 올라오는 거예요. 많이 올라오죠. $400면요. 4, 5, 20,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원. 한 사람 등록했는데 60만 원 정도 올라오면 어디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또 $10,000였다면 여기서도 60만 원으로 60만 원 곱하기 더하기 60만 원 플러스 여기는 $600, 600달러를 했다고 이렇게 그럼 또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무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여기서 누가 등록이 되든 누가 어떻게 하든 무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요. 만약에 내가 9%인데 파트너도 9%예요. 그럼 1%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파트너도 9%고 얘도 9%고 나도 9%예요. 그럼 여기는 1% 올라가고 여기는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뭐가 올라가요? 공유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이건 내가 추천에 의해서 받는 보너스죠. 1번은 추천 라인에 의한 보너스죠. 근데 이게 추천 보너스는 아니에요. 추천 라인에 의한 보너스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내가 10명 추천했다고 해서 10명이 예를 들어서 요 세 라인을 내가 했어요. 세 라인을 했는데 만약에 실수로 내가 여기에다가 또 달아버렸어요. 이 회사는 원칙은 유니레벨이에요. 그런데 세 라인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 3개만 크면 받을 돈 다 받으니까 굳이 4개를 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수로 여기다 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제일 크고 대고 여기가 중이고 여기가 소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소와 소를 합쳤더니 이게 대예요. 그러면 여기가 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중이 되는 거고 여기가 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딱 3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5레벨이 되면 지금 현재 공유 보너스를 받아요. 30만 달러죠? 그럼 30만 달러면 10,000만 두 개니까 여기가 이렇게 12만 6만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 공유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등록할 때마다 나에게 공유 보너스가 올라와요. 이게 처음에는요 낮에는 올라왔는데 밤에는 안 올라왔어요. 새벽에는 안 올라왔어요. 무슨 뜻이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록을 좀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잠자고 있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이 공유 보너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외국에서 등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유 보너스가 진짜 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5레벨만 돼도요 월 이 공유 보너스 들어오는 게 보통 150에서 200만 원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6레벨이 되면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어와요. 공유 보너스만. 그런데 그거 플러스 내 산하에서 누가 등록될 때마다 나에게 계속 올라오죠. 이것까지 합쳐지면 여러분들이 알던 네트워크라는 회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회사 시작한 지 2달 정도 제가 9월 달에 받았고 11, 12월 달까지 석 달을 알아봤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제가 정확해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12월 달에 제가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2월 달이죠? 그러면 12월, 1월, 2월 2달 됐죠. 2달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 월 평균 수입이 한 2천에서 3천이 돼요. 2달밖에 안 됐어요.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수입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가요. 공유 보너스가 큰 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그랬죠. 딱 세 분 하면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는 성공하는 게 너무 간단하고 쉽고 빨라요. 그 대신 내가 노드를 받은 다음에 최대한 빨리 새끼를 낳으세요. 새끼라고 그러게? 자녀를? 예, 누구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노드에 참여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3명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3명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노드를 만들고 최대한 빨리 3명을 만드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수입은요. 첫 달에도 1,00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위파이는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과 또 비교가 안 됩니다. 빠르고 쉽고 강력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좋아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는 아메이만 했었어요. 예전에 물류 그리고 뭐 유니시도 했었고 저한테 그래서 누가 그래요. 다단계 꾼이라고. 근데 저는 왜 네트워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 500만 원 받아봤자 30년을 일해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전수받았거든요. 네트워크를. 저희 담당 교수님한테 아메이를 전수받고 했는데 제가 물류하다가 이쪽으로 와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물류 10년, 20년 하는 걸 여기서는 6개월, 7개월에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게 진짜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사실, 팩트 이런 것들을 지금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찾아본 내용을 다 드리면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데이브 콜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미 부자예요. 가난해지기가 더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에 노드에 참여하는 순간 지속적인 위파이가 모아질 거고요. 이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3명을 하고 최대한 빨리 3명을 하는 순간 여러분 첫 달에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 수입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건 오늘 초청하신 분들에게 또 한번 여쭤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몇 가지 지키셔야 돼요. 첫째,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매주 오셔야 됩니다. 초청을 하셔야 돼요. 매주 아니고요. 매일매일 와도 돼요. 이 자리에 매일 오픈되어 있으니까. 매일 와서 여기 계신 리더분들에게 요청해서 강의 한 번 더 듣고 빨리 등록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달 목표를요. 여러분 수입을 1,000만 원으로 잡고 최대한 빨리 3명을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게임 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